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틀째 8만 명대로 확산세가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은 재유행 정점이 예상보다 이른 1, 2주 안에 도달하고 정점 규모도 30만 명을 밑돌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사람 가운데 5%가량은 완치 후에도 오랫동안 음식 맛을 보거나 냄새를 맡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싱가포르 연구팀이 18개 연구를 분석한 결과인데 전 세계적으로 후각과 미각 상실 후유증을 겪는 사람은 각각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 제5호 태풍 송다가 발생했습니다. 송다의 진로는 중국으로 향하겠지만 간접 영향으로 이번 주말 제주와 남해안에 비바람이 예상돼 휴가철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에게 플라스틱이 갈려 들어간 음식을 배식해 아이들 1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린이집은 조리사의 실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발사된 중국의 우주 발사체 창정 5B호의 잔해물이 일요일쯤 추락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는 한반도에 잔해물이 추락할 위험은 낮다고 판단했지만 궤도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어제보다 3천여 명 적은 8만 5,3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는 16,000여 명, 1.24배 증가해서 매주 2배씩 느는 더블링 현상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38명 증가한 234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1.8배 증가했고 2달여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3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4,992명, 치명률은 0.13%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유행의 정점이 예상보다 빨라 앞으로 1, 2주 안에 도달할 수 있으며 최대 발생 규모도 30만 명에 달할 거라는 종전의 예측보다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감염자는 대부분 오미크론 대유행 때 감염됐기 때문에 BA.5 변이 재감염률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재훈 가천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어제 질병관리청 전문가 설명회에서 이렇게 분석하고 오미크론 대유행의 초반은 BA1이, 후반은 BA2가 주도했는데 감염으로부터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재감염률이 다른 나라보다 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우리나라의 재감염자는 현재 8만 5천 명 정도로 전체 감염자의 0.45% 수준이라며 재감염은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 가운데 5%가량은 완치 뒤라도 오랫동안 미각과 후각을 잃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 연구팀이 코로나19 감염 환자 3,700여 명의 사례를 다룬 18개 연과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연구팀은 회복된 뒤 6달 이후까지 후각을 잃은 환자는 5.6%, 미각은 4.4% 잃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 5억 5천여만 명의 추정치를 대입해보면 오랫동안 후각과 미각 상실 후유증을 겪는 사람은 각각 1,00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변이에 따른 변수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문을 열고 에어컨을 켜는 가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될 경우 이러한 개문 냉방을 못하게 하고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게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문을 열고 환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명확한 단속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30도를 웃도는 서울 홍대 인근 거리. 문을 활짝 열고 냉방을 하는 상점들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홍대 인근 거리에 있는 상점 70곳을 돌아봤습니다. 이 중 47개 상점에서 이렇게 문을 연 채 냉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행위가 전력 낭비라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전력 수급이 관심 단계를 넘어서 차질이 우려될 경우 개문 냉방 행위를 못하게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매해 여름이면 문을 닫지 않으려는 상인들과의 이른바 눈치 게임이 시작됩니다. 아무래도 길거리가 좀 덥고 그러다 보니까 좀 에어컨 바람 때문에 이끌리듯이 들어오시는 손님도 계시고 아무래도 문 닫았을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먼지와 옷가게다 보니까 너무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그냥 환기 때문에 열어둔 거여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가 내려오면 관할 지자체가 개문 냉방을 못하게 단속에 나서야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된 뒤부터는 무작정 막기도 어렵습니다. 2시간마다 실내를 10분 이상 환기하라는 정부 방역 지침과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점검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그 사람이 환기 중이었다고 하면은 이게 점검하기도 되게 애매한 부분도 있고. 전력난과 방역 생활화 사이에서 상인도 단속 공무원들도 정답을 모르겠다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환기도 있고 그러면서 좀 에어컨 틀면서 문을 또 닫아야 되는 상황이 겹치게 되면서 좀 확실한 지침이 없다 보니까 애매한 상황이 자꾸 생기게 돼서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이미 이번 달 초 전력 수요는 작년 여름철 최대치를 넘어선 상황.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개문 냉방 행위를 코로나19 상황에선 어떻게 단속해야 하는지 뚜렷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육군부대 훈련병 190명이 유효기간이 지난 유행성 출혈열 백신에 접종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관리자들이 시효 일자를 제대로 확인 안 했기 때문인데 군은 부작용 여부를 추적 중입니다. 보도에 조수현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경기도에 있는 한 육군부대 훈련병들에게 유행성 출혈열 백신이 접종됐습니다. 백신 접종에 동의한 훈련병들은 모두 190명. 그런데 이 백신은 유효기간이 12일이 지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군은 곧바로 훈련병과 부모에게 알렸고 부작용 여부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약품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유효기간이 보수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아마도 2년의 유효기간 중에 12일 정도 지난 걸로는 그 두 가지 다 크게 문제 생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의약품이 그 어떠한 중간 단계에서의 점검이나 확인도 없이 접종이 됐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큰 거예요. 아직 이상 반응은 없다고 밝힌 군은 190명을 상대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 X선 검사를 추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육군은 간호장교와 부사관 모두 시효 절차를 확인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시인했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시효 일자가 지난 유행성 출혈열 백신은 효과는 다소 떨어지지만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오접종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접종 절차를 준수할 것을 예하부대에 당부했다고 밝힌 뒤 다음 달 중순까지 전 신병교육대의 백신 관리 실태를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북상하고 있는 제5호 태풍 송단은 중국으로 향하겠지만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발생한 5호 태풍 송다가 제주도 남쪽 해상을 거쳐 다음 주 월요일쯤 중국 상하이 부근 해상으로 진출한 뒤 소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은 비껴가지만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태풍 간접 영향권에 들어서 이번 주말과 휴일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가 오겠고 남해상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는 삶의 질을 생각하며 살 때다. 쉴 때는 과감히 쉬자. 3년 만에 모여가지고 강릉으로 가는 건데요. 기대돼요, 많이. 20시간이 걸려도 가겠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신나는 건 일상 탈출의 기대감 때문입니다. 열차 시간을 기다리는 대합실 바닥이 어느새 놀이터가 돼버렸습니다. 선글라스로 멋을 낸 아이들은 아빠의 손을 잡고 기차에 오릅니다. 동서울 터미널 등 주요 버스 터미널과 기차역은 더위를 피해 떠나는 사람들로 크게 붐볐습니다. 빨리 차가 와서 갔으면 좋겠네요. 네. 고속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김포에서 강릉까지 오는데요. 12시간이 걸렸는데요. 아주 오면서 막 쓰러질 뻔했고. 답답한 마음에 지도를 펴두고 결국 차를 돌립니다.
근데 이게 뭐 지금 여름 휴가인지 아니면 도로에서 이거 휴가를 보내는 건지 참 감을 못 잡겠네요. 수건으로 창을 가려보고 시원한 얼음 과자를 먹어보지만 밀려오는 더위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고속도로는 주차장으로 돌변했고 갓길은 휴게 음식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막히고 짜증나도 배도 고파가지고 밥 한 끼 대충 때웠는데요. 휴가지에 도착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차들은 말썽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짜증났죠? 예, 짜증나요. 예, 죽겠어요. 맥혀도 그냥 이렇게 재밌잖아요. 차 안에서 밥 먹고 커피 먹고 너무 재밌잖아요. 사람 많이 막히는데 일단 가는 거니까 뭐 재밌게 놀다 와야죠. 예. 네, 폭염이 이어지는 요즘 여름 휴가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눈도 맑아지고 기분도 상쾌해지는 숲에서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충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울창한 숲과 계곡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진주 월화산에 자리한 자연휴양림입니다. 여러 개의 트램펄린이 연결된 놀이기구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널뛰기를 합니다. 곡선형 집 와이어는 구불구불 꺾이는 재미에 절로 신이 납니다. 나무 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숲을 걷고 책도 읽을 수 있는 숲속 도서관도 인기입니다. 이렇게 자연으로 온 가족이 같이 나와서 피톤치드도 막 실컷 만끽하고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 보니까 부모인 제로서도 너무 만족스럽고.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계곡.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놀이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한참을 돌다가 허기질 무렵 온 가족이 평상에 둘러앉아 먹는 치킨은 말 그대로 꿀맛입니다. 휴양림과 가까운 곳에는 문화재로 등록된 절도 있어 산사의 고즈넉함도 즐길 수 있습니다. 걸어서 이렇게 계곡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이런 문화재를 구경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건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립 또는 공립인 자연휴양림은 전국적으로 187곳입니다. 숙박시설도 펜션, 글램핑 등 다양하게 갖췄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도심과 가까워 만족도가 높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숨나들이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대기자가 많아서 6주 전부터는 예약을 하셔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위에 지치고 일상에 힘들어지는 시기, 숲을 찾아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도 여름 휴가를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네, 완도 명사심리해수욕장은 여름철 전남을 대표하는 명소입니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이어서 국제 블루 플래그 인증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받았는데요. 전남을 대표하는 피서지를 김범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모래 우는 소리가 심리 밖까지 들린다고 해서 이름 지어진 명사심리해수욕장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에서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일단 어린애들이 있으면은 뭐 언제든지 와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보다 이제 내일이 더 좋을 것 같고 또 계속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찾아올 것 같습니다. 발바닥을 간지럽히는 고운 모래밭이 넓게 펼쳐져 아이들도 안전하게 놀 수 있습니다. 애들은 바닷가를 처음에 와가지고 좀 두려워서 물에는 못 들어가는데 모래놀이라 그냥 여기서 첨보첨보하고 뛰어놀기는 위험하지 않고 좋네요. 한쪽에서는 카약과 요트 무료 시승 행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트스키를 타고 날아오르는 기분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완도는 해양 치유의 메카인 만큼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건강을 다지는 노르딕 워킹도 인기입니다. 바다를 보며 멍을 때리는 피서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코로나 이전의 피서객 수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많은 관광객이 오리라 예상을 하고 철저한 손님 맞이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기대에 어긋나게끔만큼 손님이 많이 안 와가지고 좀 상인들이 울상이고 우리 관계기관에서나 우리 홍보를 해서라도 많은 오게끔 좀 유치를 했으면 쓰겠다는 우리 상인들의 마음입니다.
완도 명사심리 해수욕장은 음이온이 많이 나온 것으로 이름나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안전과 친환경 분야에서 국제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해양 치유와 함께 요트, 카약, 보트 등 다양한 해양 레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청정 바다도 안도로 오시면은 힐링과 함께 여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은 철저한 안전 관리 속에 말 그대로 힐링과 쉼을 바라는 피서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국 우주발사체 창정5B호의 잔해물의 대기권 재진입에 따른 추락 위험을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분석 결과 창정5B호의 잔해물은 이번 일요일인 31일쯤 추락이 예측돼 과계정통부는 천문연과 함께 로켓 잔해의 한반도 추락 위험에 대비한 우주감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창정5B호는 지난 24일 발사된 중국의 우주정거장 모듈을 실었던 발사체의 상단으로 무게 20톤, 길이 31m, 지름 5m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현재 창정5B호는 한반도에 추락할 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궤도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서울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에게 플라스틱을 갈아서 배식하는 안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원아 14명이 병원에 이송됐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조리사의 실수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현관문으로 경찰관이 들어갑니다. 정오쯤 이곳에서 아이들이 플라스틱이 섞인 오전식을 먹게 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학부모들에게도 어린이집 온라인 알림장을 통해 이런 사실이 통보됐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기 눈 앞에 보여야 이제 믿음이 가는 거잖아요. 무서웠고요. 그래서 저도 갑작스럽게 연차를 쓰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다신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죠. 어린이집 측은 원래 일하던 조리사가 휴가를 내 새로운 조리사가 대신 처음 식사를 준비하면서 실수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믹서기 칼날에 플라스틱 보호 덮개가 있었는데 미처 보지 못하고 쌀 가지와 함께 갈아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수습 중인 거고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끼리 지금 아직 얘기가 안 나눠진 경우라서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해요. 일단 정말 궁금하신 부분은 구청에 따라 문의 주세요. 이렇게 만든 가지죽을 먹고 병원에 이송된 아이는 1살부터 4살배기까지 모두 14명. 병원 7곳에서 각각 위세척과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병원에 이송될 때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인지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들이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번거로웠던 입국 세관 신고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8월부터는 모바일로 여권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여권 번호와 입출국 날짜, 항공편이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해외 여행 뒤 여권 번호와 항공편, 입출국 날짜를 매번 종이에 손글씨로 적어내야 해 번거로웠던 입국 세관 신고서. 다음 주부터 종이 대신 모바일을 통해 신고가 한층 손쉬워집니다. 관세청 여행자 세관 신고 앱을 내려받거나 QR코드로 입국 세관 신고 웹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권 촬영 한 번으로 여권 번호와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다음 입국 때부터는 항공 편명은 물론 방문국과 여행기간, 신고 일자 등은 아예 입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바일 세관 신고를 위한 전용 통로가 인천공항 2터미널과 김포공항에 갖춰진 상태에서 승무원들을 상대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네, 종이로 쓰는 것보다 더 미리 표시가 돼 있으니까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종이 낭비도 안 되니까 환경에도 좋은 것 같아서 손님들도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관세청도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할 때 공항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인력 부담과
감염 위험을 덜고 기재 내용의 정확도까지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관 측면에서는 종이 신고서를 썼을 경우에는 인적사항하고 신고 내역을 일일이 대줘야 되는데 그러한 번거로움이 없어져서 일단 편리한 점이 있고요. 성실히 세관 신고를 해온 내국인 여행자에겐 물품 검사를 생략하고 최저 세액을 계산해 온라인으로 알려준 뒤 추후 내게하는 기능도 올해 안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일반인들을 상대로도 모바일 세관 신고 시스템을 5개월 동안 시범 적용해본 뒤에 효과가 검증되면 인천공항 1터미널로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여름이 제철인 옥수수는 주로 쪄먹지만 익히지 않고 날로 먹는 새로운 품종도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과 쓸모없이 버리던 옥수수의 속대도 알고 보면 몸에 좋은 식품이라고 합니다. 김학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철 대표적인 간식으로 즐겨 먹는 옥수수. 단백질과 식이섬유, 비타민이 풍부하고 색이 진한 검정 옥수수에는 항산화 성분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당도도 높아 웬만한 과일보다 더 달지만 칼로리는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 그만입니다. 보통 쪄먹는 경우가 많지만 프라이팬에 구워 먹거나 샐러드로도 인기입니다. 익히지 않고 날로 먹는 옥수수도 나왔습니다. 얼음과 함께 담갔다가 먹으면 상큼하고 시원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옥수수를 맨날 쪄서 먹기만 했는데 이렇게 날로 먹으니까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처럼 너무 시원하고 아삭하고 맛있고 너무 좋으네요. 네, 맛있습니다. 옥수수 알갱이가 달린 속대와 수염도 버릴 게 없습니다. 동의보감에 옥수수 수염은 이뇨작용이 뛰어나 신장에 좋고 속대는 이와 잇몸 건강에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염과 속대를 달여 먹으면 몸에 좋은 음료수가 됩니다. 옥수수는 다이어트에도 좋지만 수염은 신장에 좋고 속대는 치주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속대와 수염을 버리지 마시고 이를 잘 활용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찰지면서 건강기능성과 색깔이 다양한 품종의 옥수수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네, 농촌진흥청은 밀과 보리를 1년에 4-5번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고품질 및 품종 연구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작물의 이삭이 빨리 나오게 해 성장을 촉진하는 기술로 1년에 4-5번 재배가 가능해 보통 13년 걸리던 새 품종 개발을 7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식물학 분야의 세계 3대 유명 학술지인 분자식물 온라인판에 게재됐습니다. 네, 세계적 명성을 지닌 파리 오페라 발레 박세은이 최고 무용수인 에뚜알이 된 이후 처음으로 한국 무대에 섰습니다. 우아하고 섬세하며 극적인 요소가 빼어난 프랑스 발레 진수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는데요. 신웅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가볍고 우아하면서도 절제된 몸짓. 지난해 한국인으로서는 물론 동양인 최초로 파리 오페라 발레 에투알에 오른 박세은입니다. 에투알은 프랑스 말로 별이라는 뜻인데 발레단 최고 댄서에게 주어지는 호칭입니다. 단원 150여 명 가운데 15명 내외만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영예입니다. 이제 에투알이 되고 나서 제 자리에서 춤을 추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도 그냥 온전히 몰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춤도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이번에 선보이는 무대는 그동안 파리 오페라 발레에서 공연했던 대표작들의 하이라이트를 모은 갈라쇼입니다. 동료 에투알 등 파리 오페라 발레의 대표적인 무용수들이 합류해 파두대로 불리는 이무 위주로 공연을 펼칩니다. 박세은은 고도의 테크닉으로 유명한 로미오와 줄리엣과 인더나잇 두 작품에 출연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이 파리 오페라의 그 가장 강점인 레파토리, 최대한 많은 레파토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 강점을 너무 살리고 싶어서 이 작품을 꼭 너무 보여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파리 오페라 발레 최정상의 별이 되기까지 10년, 그리고 남은 시간도 10년.
그동안 클래식 위주로 활동해 왔지만 앞으로는 현대적 작품에도 도전하고 싶다며 에투알이 목표의 끝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길이 열렸고 기회가 왔고 앞으로도 저는 제 춤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고 관객들과 최대한 많은 것들을 대화를 하고 싶고. YTN 신홍진입니다. 네, 제5호 태풍 송단은 우리나라를 지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와 전남 남해안 지역에는 주말 동안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휴가철인 만큼 이 지역에 여행 가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